그 자네는 누구인가? 내 이름은 촐랑거리죠. 코난 극장판은 1기부터 7기까지를 황금기라고 부릅니다. 최근에 나오는 극장판들은 추리의 비중이 적거나 말도 안 되는 액션이 있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너무 특정 인물 중심적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은데 1기부터 7기 극장판의 경우 추리, 액션, 스토리의 개연성 등등이 거의 완벽하다고 볼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때의 극장판을 명작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난 극장판 황금기의 끝자락에 있었던 극장판 미궁의 십자로의 TMI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미궁의 십자로라는 극장판은 2003년에 개봉했으며 일본의 교토란 지역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극장판이 개봉한 연도에 태어난 아이들이 지금 성인이 돼가지고 대학에 가서 술 마시고 놀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세월이 너무 빨라가지고 이 하레비는 눈물이 폭포수 마냥 흐르는. 아무튼 바로 전에 개봉했던 극장판 베이커가의 망령은 영국을 배경으로 펼쳐져가지고 그 다음 극장판인 미궁의 십자로는 일본 현지를 배경으로 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이 교토를 배경으로 해서 그런지 극장판이 진행되면서 교토의 관광지라던가 풍경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극장판을 보면 교토에 직접 온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으며 벚꽃이 흩날리는 걸 보고 있으면 괜히 커플이 아닌데 커플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타가 오죠. 지금까지 극장판들을 보면 남도일이 주인공이 되고 도일이와 미란이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가 주를 이루거나 아니면 코난이 간지나게 결국엔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주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 미궁의 십자라의 경우 하인성과 가영이의 이야기가 주가 되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인성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하인성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애초에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도 인성이가 첫사랑을 받던 곳에서 주운 이상한 구슬 같은 것 때문이었고 인성이가 그 첫사랑을 찾기 위해서 교토에 오게 되면 이 모든 사건이 시작되기 때문에 인성이가 주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범인의 습격을 받고 나서 범인과 싸우는 것은 미란이나 코난이 하는데 이번 극장판에서는 가영이와 인성이가 범인과 마주하고 범인과 대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극장판 내내 인성의 비중이 커서 그런지 극장판 시작할 때 코난의 전체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코난이 쓰는 발명품 같은 것들을 소개하는 시간에 보통은 코난이 설명을 하는데 이번 극장판은 인성이가 중간에 등장해가지고 같이 설명을 해줍니다. 이후로도 극장판에서는 진홍의 연가라는 극장판 말고는 하인성과 가영의 이야기가 이렇게 주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원작에서는 둘의 이야기가 메인 스토리가 됐던 적이 꽤나 많은데 그 중에서도 극장판 마냥 재밌게 흘러갔던 것은 그리고 인어는 사라져버렸다 라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안 보셨다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네요. 미궁의 십자로는 앞서 말했듯이 교토가 배경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한국어로 번역하는데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교토의 거리를 배경으로 추리가 이어지며 가장 중요한 단서 역시 교토의 거리 이름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한국어로 번역을 할지가 너무나 궁금했는데 그냥 일본어 그대로 쓰더군요. 아무튼 이렇게 교토의 거리가 추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일본어로 말장난을 해가지고 추리하는 스토리 덕분에 한국인이 보면 되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 정확하게 어떻게 추리했는지는 잘 몰라요. 그냥 뭐 어디에 도토리가 있고 거기가 로카코인데 로카코에서 어디로 걸어가면 뭐 벤케이가 나오고 아 모르겠습니다 그냥 직접 보시는 걸 추천드리죠. 이렇게 좀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해놨는데 열심히 보다 보면 꽤 잘 짜여진 스토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리 이름을 이용해서 추리를 하는 장면이라던가 범인이 어떻게 살해를 했는지 또한 어떤 식으로 알리바이를 만들었는지 등을 보면 대단히 생각을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코난 같은 경우 과학적인 트릭을 써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절대로 추리를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미궁의 십자로 같은 경우는 말장난이라던가 심리적인 트릭을 써가지고 더 사람들이 감탄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일반인이라면 추리를 할 수 없는 트릭이긴 했지만 그래도 8기 이후로 나오는 극장판에서 전개되는 말도 안 되는 트릭들을 본다면 정말 슈퍼 선녀란 것을 알 수 있죠. 이 미궁의 십자로 극장판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미나모토노 요시츠네와 무사시보 벤케이입니다. 아마 저게 누구야? 라는 소리를 하는 분들이 꽤나 있을 것 같은데 극장판에서 뭉치가 똑같은 질문을 세모한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저게 누구야? 라고 물어보신 분들은 뭉치와 동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시츠네와 벤케이는 일본 역사에 등장한 인물입니다. 벤케이는 전투의 전리품으로 천자로의 칼을 모으기로 했고 마지막 1000번째 상대가 요시츠네였다고 합니다. 마지막 1000번째 전투에서 벤케이는 요시츠네에게 패배했고 그 이후로 요시츠네의 충직한 부하가 됐다고 하네요. 이렇게 요시츠네와 벤케이는 함께 여러 전투를 나갔고 안타깝게도 벤케이는 요시츠네를 지키다가 죽고 요시츠네는 형의 미움을 사가지고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극장판에서 이 벤케이와 요시츠네가 칼을 얻기 위해 다리에서 싸우는 장면을 인성이와 코난이 재현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 벤케이와 요시츠네가 관련된 곳에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단서가 있다고 생각한 인성이와 코난은 열심히 교토 시내를 돌아다니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괴한의 습격까지 받게 되는 거죠. 만약 한국어로 어떻게 잘 로컬라이징을 했다면 김준추와 김유신 정도로 로컬라이징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극장판에서는 극장판을 통째로 아우르는 노래가 등장하는데 이런 노래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인성이가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노래가 되기도 하며 인성이가 애초에 교토에 오게 된 이유이기도 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인성이 어릴 적 첫사랑이 부르던 노래인데 인성이는 이 첫사랑을 잊지 못해서 교토에서 첫사랑을 찾게 됩니다. 극장판의 마지막 부분이 돼서야 인성이의 첫사랑이 누구인지 밝혀지는데 누구인지는 여러분들도 예상을 할 수 있겠지만 만약 예상도 안 가고 좀 궁금하시다면 극장판을 직접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미궁의 십자로에서는 남도일이 등장을 하는데 알아보니까 명탐정 코난 극장판 중에서 남도일이 등장한 에피소드가 이 미궁의 십자로 극장판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남도일이 나온다면 극적이게
짱이기도 하고 흥행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꽤 등장했을 것 같았는데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았다고 해서 좀 의외이긴 했습니다. 물론 거의 10분도 안 되는 시간밖에 등장을 하지 않아서 아쉽긴 했지만 남도일 모습으로 등장을 해가지고 인성이와 등을 맞대고 함께 싸우는 장면은 너무나 인상 깊고 만약 보신다면 가슴이 뛰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보통 극장판을 보면 도일이와 미라니의 아련한 사랑이라던가 서로를 믿고 서로를 의지하는 장면 같은 것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이 극장판에서도 잠시지만 미라니와 도일이가 교감을 나누는 장면이 나오긴 합니다. 도일이가 납치당한 가영이를 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작아지는 걸 목격당하면 안 되니까 절을 빠져나와가지고 숲을 헤매던 와중에 미라니를 만나게 되고 미라니와 잠시 마주친 다음 오랜만에 얼굴을 보고 얘기하게 되죠. 이때의 장면이 과거 도일이가 미라니를 2시간 동안 기다리게 한 다음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장면과 오버랩 돼가지고 좀 아련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친구를 2시간 동안 기다리게 하는 것도 개쌉 욕처먹고 뒤통수 3대쯤 후려맞아야 할 정도인데 뒷섭녀를 2시간 동안 기다리게 한 건 진짜 총 맞아야 할 수준인 것 같습니다. 널 또 봐주고 네가 뭔 일 생긴 줄 알았다고 걱정해준 미라니는 진짜 선녀인 것 같네요. 저런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약속 시간 잘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남도일이 출연한 것에 대해서 또 할 말이 있는데 남도일과 가영이가 단둘이서 얘기를 나누고 둘이서 호흡을 맞추는 장면은 원작과 극장판을 통틀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웬만하면 미라니와 인성이가 함께 등장을 하거나 아예 도일이 상태가 아니라 코난 상태로 가영이와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서는 도일이가 인성이로 변장을 하면서 가영이와 둘이 얘기를 한 장면을 봐가지고 좀 신기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평소보다 더 빠르게 코난의 상태로 돌아가는데 장미가 장인 정신으로 만들어낸 아포톡신 4869 해독제가 아니라 박사님이 만들어낸 감기 증상을 억지로 만들어낸 알약과 하이칼이란 독한 술을 먹고 남도일 상태로 돌아간 거라 진짜 가영이만 구해내고 코난의 상태로 돌아갔었습니다. 알다시피 코난 세계관에서 미남들은 거의다가 남도일 관상을 가지고 있어서 남도일이 인성이로 변장하면 와 인성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인성이가 남도일로 변장하면 와 남도일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인데 가영이는 둘을 완벽하게 구분해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번 극장판에서도 도일이가 인성이로 변장해가지고 가영이를 구출하러 와서 겐지 보타로라는 도적단에게 위협을 당하자 걔는 인성이가 아니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고 원작에서도 가영이가 귀신같이 알아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목숨을 건 부활편이었는데 인성이가 얼굴에 뭔가를 바르고 도일인 척하니까 바로 다가와가지고 인성아 너 여기서 뭐하는 거냐 라고 팩트를 날려주죠. 아마 가영이는 정말로 인성이를 좋아해서 인성의 사소한 부분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코난 극장판을 보면 되게 폭발한 장면이 자주 나오는 걸 아실 겁니다. 테러범이 폭발을 일으키든 사람들의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폭발이 일어나든 코난의 인성이 폭발하든 간에 이런 폭발 장면은 웬만하면 무조건 나오는데 이 미궁의 십자로라는 극장판에서는 예외적으로 이런 폭발 장면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미궁의 십자로라는 편이 더 특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극장판에서는 인성이가 2번 정도 쓰러지는데 처음에는 범인과 마주한 상태로 검술로 싸우다가 예상 못한 패턴이 나오는 바람에 일격을 맞고 부상을 당해서 병원에 입원했고 두 번째는 코난과 같이 잃어버린 불상을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부상이 심해져서 쓰러진 장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 다 병원에 입원한 다음 가만히 입원해 있지 않고 탈출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입원했을 때는 그나마 좀 누워있어가지고 회복이 됐다고 생각할 만했는데 두 번째는 의사 선생님께서 며칠은 좀 누워있어야 한다고 말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기어나간 다음 싸우러 나갔습니다. 뭐 나가가지고 산책만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탈출한 다음에 칼을 든 괴한들이랑 싸우고 동무등 검들고 설치는 애랑 지붕 위에서 겁나 싸웠습니다. 이 정도면 인성이도 오경구랑 비교 가능한 신체 능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앞서 이 미궁의 십자로라는 에피소드가 벌어지는 지역이 교토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여기에 나오는 경찰은 교토에서만 나오는 형사인 아야노고치 후미마로 한국어로는 노호지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이 형사분은 다람쥐를 친구랍시고 데리고 다니는데 이걸 보고 아름이가 아저씨는 친구가 없어서 다람쥐를 친구로 데리고 다닌 거예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존나 더 슬픈 건 이 새끼 그 질문에 대답을 못합니다. 근데 다람쥐를 친구로 데리고 있는 걸 보면 평범한 사람보다 더 사교성이 좋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아무튼 이 형사님은 처음으로 등장을 해서 그런지 이 극장판에서 형사란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용의자 역할에 더 충실한 느낌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코난을 많이 보고 이 극장판을 보신다면 이미 용의자 한 명을 지우고 시작하는 거라 좀 흥미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 극장판에서는 어린이 탐정단의 분량이 굉장히 적은데 이것 덕분에 미궁의 십자로가 더 흥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작이라면 모를까 극장판에서는 사건들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추리를 빠르게 하고 웬만한 것들이 다 떡밥인 경우가 많은데 탐정단이 나오면 좀 루즈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전 극장판에서 이렇게 탐정단의 분량이 적으면 꽤 흥미롭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았습니다. 아마 이 정도가 미궁의 십자로에 대한 스포를 최대한 적게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TMI인 것 같습니다. 원래라면 1기 극장판부터 하는 게 정상적이긴 하지만 뭔가 7기 극장판이 되게 어려워가지고 먼저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 극장판을 이미 보신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이 극장판을 볼 때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전 너무 일본에 대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이해하는 것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이야기 자체가 재밌게 흘러가서 나쁘지 않게 봤던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오늘 말했던 것들 중에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극장판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